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 기법 캔슬림을 찾아라. 오늘 4월 2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최근에 이 52주 신고가를 통한 캔슬림을 찾아라 많이들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저는 국내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가져왔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네.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다가 이번 주 목금 해가지고 좀 빠졌어요. 네. 예, 중국에 관한 또 이슈 때문에 살짝 빠지긴 했는데 지금이 이제 매수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저도 궁금은 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단 리포트가 NH투자증권 이화정 연구회님 4월 20자 발간일이 4월 20일자인데 리포트를 참고를 했고요. 타겟 프라이스를 85,000원에서 11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리포트 제목은 균형 잡힌 사업자라고 제목을 지으셨고 현재 시가총액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3조 500억 원이었고요. 네. 종가는 86,300원이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체크해보면 12개월 포워드 BR 30배, PBR 약 7배, EPS는 2,848원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분 추정치 보시면 23년도 예상 매출액으로 매출액 4,673억 원 전망하셨고요. YY로 35%, 시장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전망을 했고 영업이익은 1,328억 원으로 YY로 37% 증가, 시장 컨센보다 좀 더 잘 나올 걸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만 보면 YOY 이익 증가율,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모두가 다 35% 이상 성장을 하니까 이 캔슬림에서 펀더멘털한 성장성은 일단 합격을 한 거다, 그죠? 네. 그리고 리포트가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라서 되게 좋아요. 네.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아마 리포트를 이화정 연구회께서 적으셨을 건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카테고리로 중국 매출 부진 속 지켜낸 수익성이라는 내용인데요. 네. JYP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유지를 하셨고 주 라인업이 미국 및 중국으로 저변을 확장을 하면서 실적 체력이 높아진 가운데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의 글로벌 수출 본격화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 갖춘 사업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전에도 바이 의견을 냈었는데 네. 바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도 85,000원에서 이번에 11만 원으로 올렸나 봐요. 이익 추정치들이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익 추정치 올리면서 목표 주가도 올리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 보면 기존 라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와이스의 경우 기존 주력 시장 팬덤 건재한 가운데 미국 팬덤 규모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고성장세를 재차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월드 투어 중 LA 공연은 5만 명 모객이 가능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진행이 되는데 티켓은 예매와 동시에 매진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의 경우 5월에서 6월 컴백이 예상이 되는데 재차 역대급 판매고를 기대를 한다고 하고요. 또한 중국 팬덤 규모의 유의미한 확장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공연 시장 재개 시 수혜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네. JYP 엔터 박진영 씨의 이니셜을 따서 JYP다, 그죠? 그리고 매출 규모로는 SM하고 JYP 그리고 YG 엔터 이렇게 봤을 때 몇 등 정도 해당되죠? 하이브까지 있으니까 총 4개 회사 중에 물론 하이브가 아마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SM 그리고 JYP가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였던 것 같은데 대신에 수익성이 제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수익성이 4사 중에 제일 높고요. 마진이 30% 이상씩 나오는데 YG 같은 경우가 한 14%, 잘 나올 때 뭐 16% 이러고 하이브도 한 14%, 그리고 SM도 한 10% 중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특히나 높다, 그죠? 네, 차이가 심합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예전에 10년 전에도 SM이나 이런 주식을 살 때 그런 선입관들이 있어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빼돌리는 돈이 좀 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한 10
2, 3년 전에 제가 2011년도에 주식 살 때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JYP를 보면서는 이 회사는 그냥 이 엔터테인먼트 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딴짓을 좀 안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SM이나 그 YG엔터는 뭐 밑에 식당도 하고 맞아요. 있고 뭐 이것저것 왜 저런 걸 하고 있나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없앤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참 이 주가가 좋으니까 오히려 이 박진영 씨에 대한 이미지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 매출 규모가 YG가 올해 한 4,800억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한 700억 잡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이익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외형은 비슷한데 그렇네요. 또 어떤 좋은 점을 또 이화정 연구원이 코멘트를 해놨죠?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랑 JYP가 특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시장 진출 때문에 그 두 개의 사업자가 강한데 여기도 이제 신규 라인업이 미국에서 런칭될 예정인데 코멘트 보면 미국 걸그룹 A2K의 경우 5월 프로모션 콘텐츠 공개로 팬덤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이후 12월 데뷔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구권 타겟의 라인업은 처음인 만큼 유의미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한국 보이그룹 라우드랑 중국 보이그룹 프로젝트 C까지 데뷔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일본 보이그룹인 니주 보이즈도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니주라고 원래 걸그룹 있지 않나요? 네, 일본에서 데뷔를 했고요. 예. 잘 하고 있다라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걸그룹 니주를 통해 확인한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 수출 시장이 글로벌로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했고 목표 주가 29%까지 상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타겟 멀티플은 35배를 유지하는데 실적 추정치를 상향한 영향이라고 하고요. 동사의 기존 라인업의 콘서트 규모 및 앨범 판매량 양쪽이 예상을 대폭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는 점을 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A2K라는 미국 걸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네.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걸그룹인 줄 알았더니 JYP에서 만든 걸그룹이에요. 네. 근데 전부 다 미국인으로 로컬인 것까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미국 내에서 아마 오디션을 개최해가지고 네, 네, 우리나라 뭐 슈퍼스타 K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해가지고.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투 코리아. 아메리카 투 코리아. 아메리카 투 코리아. 코리아. 예, 약자래요. A2K가 미국 쪽에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서 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슈퍼스타 K였었나? 그 박진영 씨 나왔을 때 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때라도 주식을 샀었으면 한 10배 먹었을 텐데 그죠? 그때는 그 누구죠? 양현석. 양현석 YG 대표가 가운데 앉아 있고 JYP 왼쪽 SM. SM 보아도 있고 그리고 유희열 씨가 그죠 안테나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서 근데 그때 보면서 야 박진영 씨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그냥 장인이구나. 네,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그죠 가르친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럴 때 진짜 주식 샀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후회하면 소용은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잠깐만 JYP랑 방시혁 씨랑도 같이 옛날에 일하지 않았나요? 하이브에.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박진영 씨랑 방시혁 씨랑 옛날에 같이 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나 저는 이쪽 분야를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아무튼 참 장인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다. 네, 그렇게 느꼈었는데 지금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을 계속 가속화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1Q23 프리뷰라고 하면 아직 실적이 발표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1분기 추정치가 매출액 938억 원 전망했고요. YY로도 38% 증가할 걸로 추정을 하셨고 이익이 265억 원으로 YY로 38%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좀 부합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직전 추정치 대비 상향폭이 좀 큰데 완만한 성장을 가정했던 트와이스와 엠믹스의 신보가 예상 이상의 판매고를 보인 점을 반영한 탓이라고 합니다. 여기
트와이스가 153만 장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7년 차였거든요. 근데 네. 원래 아이돌들이 대부분 7년 차에 계약이 해지가 되고 이제 개인 활동으로 가거나 인기가 식어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 트와이스가 전처럼 인기는 없거든요. 그 멜론 순위도 봐도 예. 10위권 안에 드는 것도 신곡 얼마 전에 발매했는데 안 들었는데 이게 미국 쪽이나 해외에서 되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앨범 판매량도 미국에서 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기존 이 아이돌들한테도 생긴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면 물론 지금 주가 차트만 보면 네. 여기 차트에서 RSI 차트를 같이 가지고 오셔서 참 도움이 되는데 이 RSI는 약간 과열 네. 국면에 들어갔어요, 그죠? 주봉상입니다. 예, 주봉상에 지금 과열 약간 모습에 들어갔고 작년에도 보면 2020년 상반기에도 그때 대비해서도 주가 이익이 지금 38%나 증가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마 YOY 모멘텀이 좋아서 그런 건지 22년도에도 딱 요맘때 주가가 제일 강했었네요. 네. JYP가 이 코스닥 종목인가요? 네, 코스닥입니다. 하이브 제외하고는 다 코스닥입니다. 아, 하이브 제외하고는 다 코스닥. 그러면 코스닥의 연초 강세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드니까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예. 약간 부담스러운 차트 모양이에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제가 그 저기 JYP 본사에도 이제 탐방을 가보고 실제로 그 IR 담당자도 이쪽으로 왔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약간 혼내는 식으로 저희를 아, 우리를 예, 우리 혼내는 식으로 단기적으로긴 움직임에 연연하지 마라. YG는 JYP는 그냥 네. 그 뭐 단기로 보는 거 아니다. 장기로 가져가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자신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자신감 너무 좋죠. 예. 우리가 IR을 해봐도 그죠? 예. 약간 우리 주식 좀 사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IR이 있고 예. 굉장히 약간 고압적이지만 우리 회사 좀 어떤지 알려줄까? 그런 자세. 저는 그런 자세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한 말 그대로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같은데 이제 락다운 당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예. 얼핏 생각하기에 공연 매출이 상당히 줄어서 실적도 네. 안 좋을 것 같았는데 JY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견조했고요. 예. 공연 매출 빠진 거를 이제 음반 매출로 메꾸면서 실적 자체는 견조했는데 주가는 그 당시에 이제 잘 안 움직였던 그 생각이 나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주봉 차트만 보더라도 네. 2019년을 제외하고는 2020년부터 항상 JYP가 주가가 제일 항상 강했어요, 그죠? 예, 가장 먼저 전고점도 돌파를 했었고 네.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그 엔터 3사 중에서는 늘 주가가 강해서 이제 재무제표나 뜯어보면 영업이익률도 좋고 굉장히 업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2018년에서 19년에는 요때는 아마 저거 때문에 그렇죠. 일본하고 소부장 사태. 예. 제 생각으로는 그때 화이트리스트 2019년도에 그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어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서 일본 매출 노출도가 좀 높은 회사들은 다 주가가 빠졌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2019년도 주가 빠진 거는 회사 고유의 리스크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그 IR 담당자의 얘기처럼 예. 그냥 가만히 사서 바이 앤 홀드 하라는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예. 맞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나고 보면 맞은 거였고. 그러면 지금 캔슬림에서 CA는 일단 역성장 없이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수준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뉴얼 어닝스도 2016년부터 역성장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N 관점에서는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어떤 제품
제품 라인업이라고. 여기는 제품은 새로운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니까 네. 그 라인업에 아까 얘기했던 그 신규 라인업이 새로운 뉴 프로덕트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일단 데뷔만 했다 하면은 웬만하면 다 정산을 3개월, 4개월 만에 받는데요. 이제 그 전까지 BEP 찍을 때까지는 네. 정산을 아이돌들이 못 받다가 요즘은 그냥 앨범만 냈다 하면 50만 장 이상 팔아야 BEP로 알고 있는데 네. 뭐 하나 내고 두 번째 내면은 바로 100만 장 돌파하는 경우도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요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기만 하면 성공한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아침에 테슬라 얘기도 좀 했었지만 인플레이션 시대면 당연히 제품 가격을 물가 상승만큼의 그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반영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장기적인 주가 차트가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뭐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30년 전에 양복 가격하고 지금 양복 가격 똑같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기업은 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콘서트 티켓 가격을 과연 물가를 반영해서 올릴 수 있을까? 이전모 프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티켓 가격이 그죠?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티켓 가격을 올려도 뭐 수요가 줄지 않나. 예, 그렇죠. 네,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티켓 가격을 올릴 거고 그게 고스란히 매출하고 이익에 다 반영이 되면서 물가를 좀 해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 차원에서 CAN 신규 라인업도 항상 50만 장 이상의 그런 타산이 채산성이 맞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캔슬림이니까 S 주식 수나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는 없었고요. 없었고요. 네. 그러면 L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리더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이브가 워낙 외형이 크잖아요. 네. 시총도 10조가 넘어가는데 리더 사업자는 하이브로 매출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퓨어 엔터 산업을 영위하는 유일한 사업자는 또 JYP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또 4사 중 가장 높은 OPM을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뭐 하이브는 게임 산업도 좀 하고 아 그래요? 네, 뭐 메타버스도 하려고 하고 플랫폼 사업까지 하잖아요. 물론 네. JYP도 그 SM이랑 같이 DOU 같이 하고 있긴 한데 하이브는 워낙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OPM에서 차이가 큽니다. 방금 SM하고 DOU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SM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카카오랑 합의를 하면서 최근에 SM에 있는 팀들이 하이브의 위버스에 입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DOU가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을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그거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디어유에 입점해 있는 아이돌들이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래도 뺏긴다는 느낌? 그런 걸 시장에서 약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서만 하는 거였는데 글로 가니까 얘만의 그 메리트가 없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디어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 네이버하고 예전에 다음하고도 그랬듯이 그 한쪽이 80%인데 한쪽이 20%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한쪽이 80이고 한쪽이 20이면 시총이 8조, 2조가 아니라 그죠 10조 한 1조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SM에서 많은 한 5팀인가 옮기지 않았나요 이번에? 제가 누구 갔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뭐 거의 대표적인 팀은 다 갔을 것 같습니다. 뭐 에스파나 네. 뭐 슈퍼주니어 뭐 이런. 네. 5팀인가 12팀인가 뭐 옮겼다는 얘기를 그 문희사님 예, 잘 그게, 아시잖아요. 예, 10팀으로 일단 봤고요. 네. 그게 그 원래 하고 있던 그 채팅 그 기능을 옮긴다는 게 아니고 그 SM의 팬클럽 기능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SM에도 있고 있는데 그 팬클럽 기능을 이제 이쪽으로 해서 연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여서
DOU랑은 이제 다른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팬클럽에서 굿즈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예. 이제 이쪽이랑 연결하는 제휴하는 거거든요. 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그룹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자연히 DOU의 트래픽도 올라가는 그런 예. 뭐 상승 효과들도 같이 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똑같은 예. 그런 경쟁 사이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거 좀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러면 그 콘서트 했을 시 굿즈 판매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전산선거에서 할 수 있고 위버스에서 이제 예, 다 위버스에, 하는 이미 거고. 구축이 돼 있으니까는 네. 할 수 있고 이쪽은 완전히 이제 어떤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채팅이나 여러 가지 뭐 일부 채팅 관련된 뭐 라이브 예. 방송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쪽을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이번에 이제 인수 합병 과정상에서 교통요령 좀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쪽은 우리가 하고 이런 쪽은 우리가 이제 계속 하던 거 잘 하자. 그래서 그리고 DOU 쪽은 이제 JYP 같이 또 하고 있고 네. 또 맨 위에 이제 카카오도 있으니까는 이제 밥그릇을 이제 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대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예. 예, 상생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DOU의 주주는 누가 대주주예요? JYP랑 SM의 자회사. 아 예, 그래요? 예. 그렇다면 뭐 DOU가 하이브의 위버스로 이번에 그 걸그룹하고 보이그룹이 그쪽으로 입점한 거가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예, 오히려. 시장에서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네. 일단 팩트는 이제 팬클럽 기능을 이제 같이 위탁을 했다. 예. 팬클럽 기능을. 예, 원래 SM에 있던 거. 알겠습니다. DOU 대주주가 SM이고요. 31.36% 가지고 있고 SM 스튜디오. SM 아, 스튜디오의 스튜디오. JYP가 18%. 18.1% 예, 아,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L에서 그 다음에 I 최근에 기관 매매 동향은 어떻습니까? 기관에서는 1개월 동안 지분을 축소를 했고요. 1%가 축소했고 웨이는 2% 비중을 확대를 했는데 지난해 1월 비중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네. 외국인이 그때 20% 중반대 지분이었는데 지금 4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44%가 됐다고요? 네. 이야, 참. 그러면 작년 22년 1월에 20% 수준이었는데 20% 중반, 네. 44% 외국인이 외국 빠져도 사고 올라도 올라도 계속 사고. 사더라고요. 그 IR 담당자 분이 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예, 그때 그래가지고 혼내면서 얘기했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네. 한마디 또 했어요. 네, IR의 좀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게 어떠냐. 어떻게 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로 실제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 모아놓고 네, 질문도 받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글로벌하게 좀 바꿔봐라 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진짜 바꿨더라고요. 바꿨어요? 예. 아,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이 또 잘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회사여서 하면서 더더욱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사실 그 박정윤 프로듀서도 보면 영어 되게 잘하잖아요. 보면. 예. 예. 잘하시죠. 그런 거 보면 참 이 JYP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 판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웬만한 주식들 보면 다 기관 매도예요. 네, 왜 매도냐면 주가가 올라오니까 펀드 환매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기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외국인이 오히려 예. 2%나 이 롱텀하게 들어오는 외국인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44%나 되고 대주주 지금 지분율은 어떻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많지는 않거든요. 박진영 네, 프로듀서가. 그때 10%대였던 걸로 저도 기억은 나는데 왜냐하면 외국인이 롱텀하게 들고 가는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주식이 품기주가 되기 때문에 15% 들고 JYP가 그죠 15% 들고 있고 특수관계인 포함 다 네, 해서인가요? 15.7. 15.7%입니다. 아 15.7이네요.
그러면 요 15.7하고 외국인 합쳐서 60%고 국민연금은 어떤가요? 5% 들고 5%. 5%. 국민연금 하면 65%. 뭐 6.64%로 6.64예요. 네, 그런가 봐요. 거기다가 또 펀드들 좀 들어와 있고 자사주도 있나요? 자사주 자사주 한 6.7. 자사주가 또 6%나 돼요.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자사주 합쳐서 또 12%나 되니까 합치면 한 77 가까이 되네. 거기다 펀드들 들어와 있을 거니까 유통 물량이 한 그냥 20%가 안 되는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 그리고 M은 어떻습니까? 마켓 방향성은 K-팝 인지도 증가로 팬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 때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K-팝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예.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와이스 8년 차임에도 앨범 판매량 자체 신기록 달성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들 자체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하긴 저도 좀 전에 그 부분에서 특히나 트와이스는 걸그룹이잖아요. 네. 네.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소녀시대도 봤지만 한참 발랄할 때 그럴 때 한 3년 5년 하고 그 다음 또 새로운 걸그룹을 또 만들어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해체하고 그죠 솔로로 데뷔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트와이스가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예전에는 약간 10대 초반, 중반 여기를 겨냥해서 했다면 지금은 사업 방향성 자체 20대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층이 훨씬 더 튼튼하잖아요. 소비 여력이 센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니까 수익성도 더 같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중국하고의 경쟁력에서 중국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명품 기업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중국이 따라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많이 그 비슷하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막 일본을 많이 따라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중국의 아이돌이 한국의 아이돌을 많이 카피하는 듯한 쇼 프로도 비슷하게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까지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엉 사장님 보기에도 좀 네, 어떤가요? 맞아요. 그 원래 네, 맞아요. 그 원래 그 한국 팀에서 나가는 중국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네. 이거 홍콩 가서 비슷한 그 시탑 만들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네, 홍콩에서도 이제 아마 선정 준비하고 있어요. 선정 예비 신청서는 다 제출하고 그 만든 그 시탑 완전 그거 SM인 거. SM SM 따라서 시스템으로. 네, 완전 그 따라서 만들었어요.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 단계니까 좀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할 거 있나요? 많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나 또 예. 그 오석보라한테 물어볼게. 혹시 PFT 그룹 그게 SM이었나? 피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보고. 네, 미국에서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인기 있다. 그래서 근데 그게 SM이에요? 아니 그 중소형사인데요. 예. 20명 정도 규모인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유튜브 보다가. 네. 그래서 그냥 세대를 한번 나눠보면은 H.O.T나 이런 뭐 SS 1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정도 이렇게 네. 확장. 그리고 2세대가 빅뱅, 소녀시대, 네. 아시아권까지 확장되고 3세대 당연히 BTS 대장이고 글로벌. 근데 어떻게 뜬 주요 요인이 이제 SNS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제 글로벌 유저 이제 팬층이 두터워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막 뉴진스 나오고 뭐 SM에서도 나오고. 근데 중소사가 나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된 그런 그룹이 틱톡으로 떴더라고요.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서 떠버렸어요. 원래 국내에서 한글 버전으로 노래가 나왔을 때는
크게 뜨진 않았는데 네. 이걸 영어 버전으로 보컬을 되게 잘 하고 누구나 듣기 좋은 그 무난한 음악으로 누구나 출 수 있는 춤을 네. 하니까 틱톡에서 따라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글로벌이 먹혀가지고 스포티파이 그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서 막 10대 20대 막 1등 계속하고 하면서 언제 떠서 역수입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글로벌하게 플랫폼을 타고 가기 좋은 그런 그룹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좀 이제 요즘에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JYP도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다 네.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4세대 아이돌이라면 그런 트렌드가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예. 뭐 이름이 50-50? 이게 이제 그 뜨는 그 요거 노래거든요. 큐피드 노래 제목이 예, 예. 큐피드예요. 리틀 걸그룹이네요. 조회수 보세요. 2,800만 오 한 달. 2,829만. 네, 한 달밖에 안 된 건데. 요 영상 저도 예, 본 적 예. 있습니다. 자꾸 떠가지고 예. 이게 뭔가 클릭은 안 해봤었는데 노래가 되게 무난하게 이렇게 감기더라고요. 다 영어로 다 보컬도 되게 좋고. 다 영어로 예, 예. 해요. 중간중간에 한국말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좀 되게 그래서 이 중소사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딘지 오히려 이제 그렇군요. 되게 약간 몽환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노래가 그쵸. 되게 무난하게 15초짜리 짤로 하기 되게 좋은.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꼭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사에서 이렇게 걸그룹을 또 해도 글로벌하게 먹힌다는 거죠. 예. 그 한류의 K-팝이 계속 ongoing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받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국내 기업에서는 JYP를 또 준비해 오셨고요. 이런 기업 공부하다 보면 저는 위기가 한번 와라. 그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무슨 글로벌 위기 한번 와라. 좀 왔을 때 좀 싸게 이런 기업들이 한 번씩 보이잖아요. JYP가 또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RSI가 지금 약간 과열권에 있으니까 또 혹시 코스닥의 하반기 약세 현상 때문에 좀 누르면 그죠?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면 또 충분히 사볼 만한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